인스타그램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1호 책방도 하고 있습니다. 모르셨다면 지금 바로 썬데이 북스토어 검색하셔서 팔로우 눌러주세요. 저희도 팔로우 해드립니다. 가장 즐겨하는 SNS를 보면 그 사람의 나이대를 알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어떤 SNS에 가장 익숙하신가요? 카톡은 이제 사실 전 국민 채팅창이 된 것 같고요. 페이스북도 있겠고 지금 보시는 유튜브도 있고요. 또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주로 젊은 20, 30대 중심으로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되고 플랫폼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플랫폼이 돌아가는 방식, 플랫폼이 콘텐츠를 우리에게 발행하는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오늘 이 책은 제목과 친구 추천으로 확 눈에 띄게 된 책입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제목이 참 멋지죠. 안녕하세요. 1호 책방의 북큐레이터 용도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책을 오늘 소개하는데요. 부제를 보면 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밀레니얼 세대라는 것은 영어 밀레니얼스에서 나왔는데요.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던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 혹은 Z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세대 구분이 다른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Z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2019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계급론이 많이 논의가 됐다면 학문적인 담론으로도 세대론이 논의가 됐는데요. 세대론의 관점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좀 편안하게 푼 인문, 사회, 과학 에세이 그런 약간의 좀 묵직한 철학적인 에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도사의 첫 번째 독서 포인트, 밀레니얼이 밀레니얼을 말하다. 아마 밀레니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출판뿐만이 아니라 모든 트렌드의 정보, 경제계에서도 굉장한 화두거든요. 대통령까지 90년대생이 온다는 책을 추천할 정도였으니까요. 이제 기업계라든지 전반적인 사회 문화계에서도 이런 90년대생을 아우르는 밀레니얼 세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이제 소비의 중심 세대가 될 것이고 문화, 지성계도 앞으로 갈수록 중요한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정말 많은 책이 밀레니얼을 제목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밀레니얼 세대가 주체가 돼서 말하는 책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주목했고요. 이 책은 2020년 초에 나온 책인데 작가가 1987년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죠. 세바시라든지 여러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분노사회라고 하는 책뿐만 아니라 10여 종이 넘는 책들을 이미도 출간해서 작가로서 등단에 오르는 분이고 또 문화평론가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작가 개인적으로 이 책의 이 서문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본인이 작가로서 살아오면서 고민했던 키워드가 첫 번째는 청춘, 그리고 젠더, 그리고 공동체라고 합니다. 청춘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청년 담론을 논의를 해서 첫 번째 책을 내게 됐고 그것이 벌써 수년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젠더, 성차별 문제, 여성의 문제, 여성과 남성의 문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에세이로 글을 쓰고 있어서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다양한 글을 쓰기도 하고요. 이 책에도 한 부분에 젠더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체인데요. 여기서 공동체는 개인을 통과한 공동체입니다. 소위 한국 사회를 공동체주의적인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의미로는 개인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이 작가가 이 다룬 청년, 젠더, 공동체라는 것이 정확하게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고민하고 있고 가장 핵심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기성세대와 가장 부딪히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독서 포인트, 환각의 세대. 밀레니얼 세대의 바로 윗세대는 X세대, 그리고 그 윗세대는 소위 말하는 386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민주화를 겪은 시대였고요. 초등학교 때 이제 각자의 꿈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게 많았었고 그런 것을 되게 장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IMF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사태를 겪기도 했고요. 그런 어떤 꿈에 이제 굉장히 도취해서 낭만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 사회였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사회가 저 개인적으로는 20살 이후에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상 좀 절망과 좌절의 연속인 경험도 많이 있고요. 저자는 부녀라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각이라고 하는 약간 센 언어를 썼는데요. 환각이라는 것은 이미지에 환각된 세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세대에 대한 뼈아픈 성찰이자 비판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사용하는 그 앱은 올리는 것이 바로 인스타만 올릴 수 있고 모바일에서만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로만 소비하고 이미지만 올리고 이미지로만 활동하는 것이죠. 이미지에 중독되고 그 이미지에 노출되고 그 이미지로만 살아가는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의 아주 어두운 단면으로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혀를 끌끌 차면서 요즘 것들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시는 분들, 기성세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때는 고생도 하고, 특히나 우리 때는 민주화 시대도 겪고 여러 가지 투쟁도 하고 고생하면서 이런 좋은 시대 이뤘는데 노력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여행만 다니고 욜로니 뭐니 무슨 5가지를 포기한다느니 무슨 딩크족이니 이런 식으로 요즘 것들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저자는 2가지 관점에서 이 밀레니얼 세대를 옹호하면서, 그리고 이 밀레니얼 세대가 갖고 있는 이 양가적인 자기 분열적인 지점이야말로 밀레니얼 세대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각의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의 양극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책이 이 책의 가장 빛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3번째 독서 포인트. 유튜브에는 어그로만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튜브 하면 사실 어그로잖아요. 썸네일이든 제목이든 좀 자극적으로 해야 조회수도 끌리고 아니면 아예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저자와 똑같이 양면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밀레니얼 세대가 만드는 컨텐츠 중에서 좀 저급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 아이가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컨텐츠도 많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대안적이고 굉장히 평등하고 공정한 것을 다루려고 하는 컨텐츠도 많이 있거든요. 되게 용기가 필요한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에도 양가적인 이 세대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작가와 함께 희망과 꿈의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촬영 기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너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인간은 인간을 믿고 삶의 긍정적인 의미, 그거 하나, 가치 하나 놓지 않고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사실 2019년 말에 굉장히 좀 몸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좀 심각했었고요. 2019년이라고 해서 왠지 모르게 그냥 혼자 2010년대를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2010년에 아주 희망차게 정말 너무 큰 꿈을 가지고 큰 기대와 가치를 가지고 기성세대가 이야기했던 어떤 큰 미션 혹은 사명 이런 것에 동원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왔던 그 10년의 세계가 거의 처참히 붕괴되고 제가 아주 크게 배신당하거나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거든요. 그랬던 데에는 기성 86세대가 갖고 있는 혹은 X세대가 갖고 있는 기득권과 그 또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과 그 기득권을 따라서 새롭게 유입되는 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최근에 다시 또 2020년 들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또 고민하고 너무나도 아파했지만 다시 그 아파하면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 내가 있다는 사실로 누군가는 또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용기를 내고 몸도 실제로 다시 또 회복이 좀 됐고요.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희망을 공유하고 있다면, 오늘도 이 일요 책방을 잠깐 방문하셨던 게 뿌듯하고 즐거우셨다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제 SNS 하시거나 카톡이나 어디로든 유튜브 채널 소개 좀 해주세요. 좀 맨 위에 그 점 3개 있는 거 있죠? 거기 누르시면 링크 복사하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공유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봬요.